네, 지금 시각 8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복귀를 하긴 했지만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마감했잖아요. 네. 우리 증시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이제 직전 저점에서 장중 흐름을 이렇게 막판에 돌리면서 이제 더 추가 하락보다는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달러도 강하고 국채 수익률도 강한 와중에 증시의 이제 반등이 얼마나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을런지 그런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는 200일선 잘 버티고 있죠. 계속 2,495포인트잖아요. 네. 어제 마감도 그렇고 네. 여기가 딱 200일선인데 코스닥은 아직 200일선까지 조금 더 밀려야 200일선에 터치를 하는 상황이라서 왜 워낙 시장에서 오래된 얘기 볼 레벨은 봐야 된다. 뭐 돌아서더라도 찍고 돌아선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조금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요. 네. 2차 전지는 워낙에 뭐 이렇게 언급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섹터죠.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화요일장 힘차게 시작을 해보죠.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뭐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뉴욕 증시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선대 지수가 다 이제 플러스권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뭐 그 지난 며칠가 좀 많이 이제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부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의 이제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 종목별로 좀 보셔도 그렇게 큰 변동을 뭐 보인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보면 아마존이 그나마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최 GPT 개발사 오픈 AI에 이제 경쟁사 될 수 있는 뭐 엔트로픽에 뭐 투자를 좀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한 1.67%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한 1.47 정도 올랐습니다. 이 정도가 좀 많이 오른 편이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뭐 거의 0.7, 0.17 정도, 뭐 강보합 정도 마감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도 주가 변동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0.86에 마감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도 그렇고 개별 기업들도 그렇고 좀 약간 좀 변동이 좀 적은, 좀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인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고 이건 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썩 분위기 좋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변동을 약간씩 보이는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금리나 환율 쪽은 어떻게 대표님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지금 뭐 우리가 미국채 수익률만 이렇게 아침에 요약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유럽 쪽도 난리가 아니에요. 금리 네.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금리라는 게 이제 시장 국채 수익률, 시장 네. 금리인데 네. 이 금리 오른다는 게 증시에 그때그때 좀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경기 좋아서 금리 오르는 거 하고 아니면은 저금리의 수혜를 받다가 또 이제 또 금리가 오를 때 하고는 또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일단 뭐 굉장히 사실은 채권 수익률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증시에는 사실 원래 안 좋은 거 부담이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증시 상황은 강한 편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네. 원달러 환율 보시면 계속 1,300원 이제 초반 뭐 1,310원에서 1,330원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왔다 갔다, 같은데 예. 사실 지금 이 뭐 미국의 금리 기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작년에 1,400원대 갔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막상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비교적 뭐 워낙 강한 건 사실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나름 지금 상황은 그런 것들 어떤 대외적인 금리 특히 이슈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를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한번 좀 일정 다시 한번 좀 복귀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번 주 그다음에 추석 연휴 지났을 네. 때까지 일정을 쭉 봤을 때 일단 그 9월이 마감이 될 거고 이제 10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석 이제 연휴가 좀 생각보다 길게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뭐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긴 연휴를 앞두고는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연휴간에 혹시라도 뭐
국내든 뭐 특히 이제 대외 쪽 해외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되면은 이게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 개장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뭐 급등을 하면 다행이지만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명절 이슈가 좀 있고요. 명절 이슈가 있다는 것들은 또 일부 이제 거래가 굉장히 또 한산해집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매니저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기관에 계셨던 분들 물어보니까 뭐 이런 쪽은 벌써 화요일 뭐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 아니면 뭐 다음날 명절 전날 일찍 이제 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거래가 이제 한산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주는 뭐 거래 자체는 그닥 많지도 않을 거고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연휴 이게 가장 중요한 전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이제 개별 종목이지만 역시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9월 27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9월 28일 발표가 되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한 달 전쯤 발표가 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가늠자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디램 가격의 반등 여부. 실제로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당사자가 이제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많은 쪽이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쪽에 네. 숫자 관련돼서 예.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서 수요가 좀 많은지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많다는 것도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들을 아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발언할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 실적 발표 이게 결국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또 영향을 주니까 이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이번 주 일단은 중요 일정 중에서는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래도 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뭐 중간치이긴 하지만 뭐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쪽에서는 일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가 그동안 좀 많이 쌓여 있다가 재고가 좀 정상화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좀 수요가 좀 더 많아질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는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턴할 수 있는 시점을 자꾸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를 이제 커버하시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반도체가 이제 호황으로 갔을 때 투자하기는 이미 늦으니까 불황에서 이제 호황으로 가기 직전이 지금이 매수하기 딱 좋은 시기다. 그리고 이제 9월달 이제 마감이 되면은 결국 이제 월간 단위로 반도체 가격 동향 이런 것도 발표가 될 거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체크를 좀 하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 상황이고. 우리 어제 이제 뉴욕은 고만고만했던 날이니까 우리 시장으로 와야 되겠는데 어제 좀 어수선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스닥 쪽이. 2,500선도 붕괴가 됐고 코스닥도 코스닥, 2%나 예. 넘게 떨어졌고요.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총 이제 상위에 있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이 예.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어떤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름 이제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2,500선 이제 숫자로는 좀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2,500선을 계속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크게 걱정되지 않는데 지수로만 놓고 볼 때는 일단 코스닥이 좀 더 위태로운 듯 보이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보이는 그래서 구간. 지금 코스닥 지수 레벨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한 850선은 그래도 안 깨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에코프로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예. 좀 850선 밑으로 이제 빠진 상황이고 810선을 지키는지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810선은 나름대로 저는 지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2차 전지 또 상위에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지수에 좀 투영이 될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이제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에코프로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상반기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는 좀 많이 비싸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예. 에코프로가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길은 이제 지주사인데 지금은 그 많은 사업회사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회사들의 어떤 가치를 본인이 받고 있었지만 결국 자회사들이 상장하고 나서도 이 가치,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제가 많이 의무시했던 거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 이제 상장 예비심사 통과 이슈가 나왔거든요. 네. 결국 상장을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똑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이 두 개 상장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지금까지 어떤 주식시장의 특징으로 봐서는 사업회사가 더 높은 밸류를 받는 거고 지주는 그냥 지분가치 정도만 사실 부각되는 정도이니까 이제 향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 에코프로가 지금의 주가를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에코프로 밑에 또 많은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상장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상장하는 이유들은 자금, 현금을 조달하기 위함이에요. 현금 조달할 거기 때문에 결국 에코프로는 지배 구조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가 계속 저는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내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코스닥은 내심 불안하지만 불안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변동이 이제 심해질 거다. 이거를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양극재 관련 기업 말고 배터리셀 쪽은 어떨까요? 지금 뭐 2차 전지 sek터 잘 보시면은 상황이 안 좋다, 전기차가 뭐 안 팔린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지난 상반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좋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이런 소리 나왔었거든요. 네. 재고가 쌓이고 있다. 네. 전기차 판매 뭐 속도가 뭐 둔화되고 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그 지금 흐름은 상반기나 하반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뭐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 좀 차이가 있겠죠. 뭐 금리 상황 모든 것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분명히 달라진 점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산업의 어떤 트렌드를 한 1년 짧게 봤을 때는 크게 변화 없다는 거죠. 다만 2차 전지를 투자함에 있어서의 어떤 심적인 변화가 좀 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옆에 누군가 사면 나도 사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죠. 네. 그게 내가 사면은 오른다는 심리가 강했는데 지금은 내가 사면 내일은 떨어진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업적으로 변화는 전혀 달라진 것들은 없는데 투자 심리만 잠깐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전히 저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도 지금 3사 우리나라 봤을 때 삼성 SDI만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실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분기로 짧게 끊어봐도 괜찮고 연간으로 봐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좋았다 나빴다 약간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개별 기업단에서 보면은 일부 지금 유럽 쪽에서는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헝가리 2공장까지 지금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이제 고객사들 확보가 되면서 이쪽에서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삼성 SDI는 나름대로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올해 실적 대비 밸류도 지금 추정 PER이 사실 20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단순 비교해도 지금 싸요.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은 대부분 다 2, 3년 뒤에 실적을 대비해서 PER 많이 산정을 하는데 사실 삼성 SDI는 그렇게 놓고 보면은 PER 10배 미만으로 내려가거든요. 굉장히 싸진 기업이 되는 거라서 배터리 그 셀 업체 중에서도 약간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양극재 제외하고 올해 뭐 음극재나 뭐 분리막 이런 쪽에서는 많이 올라간 기업들도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떨어진 폭도 그냥 적을 뿐인 거고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여튼 지금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너무 비싸졌으면은 늘 내려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반기 워낙 잘 갔었기 때문에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단계는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말 나온 김에 현대차에다가 무슨 각형 배터리를 공급한다고요?
안 그래도 삼성하고 현대의 어떤 그룹 차원의 협력 얘기도 좀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기사를 좀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 과거 삼성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 업계에서는 삼성하고 현대차는 이제 거래를 안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뭐 기준점이 되었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 주말에 나온 이제 기사 단독 기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 봐서는 또 단독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여튼 삼성 SDI가 현대차 쪽에 이제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거고 향후에 만들 뭐 전고체 배터리나 뭐 다른 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같이 개발도 하고 뭔가 공급도 하는 이런 것들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거래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고 지금 뭐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 양산 논의까지 좀 들어갔다고 한 거 보니까 실제로 이게 미팅을 뭐 한두 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꾸준히 지금 진행된 부분들이 네. 기사화된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삼성이 이제 현대차 쪽에 뭐 어떤 제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급하는 형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그 배터리 그 수요가 계속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 LG 엔솔, SK 온 배터리, 그다음 해외 배터리를 뭐 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고 삼성 쪽 배터리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볼 때는 결국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소싱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삼성 쪽에서는 고객사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양사 모두에게 상당히 좋은 이제 이벤트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저는 상당히 이 뉴스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대표께서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 그거는 뭐 어지간한 뭐 전문가들의 다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거는 견해인데 문제는 이제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들어갈 만한 레벨이냐, 혹시 비싼 거 아니냐 하는 그 고민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시총 큰 종목들이 하루에 8% 넘는 이 하락은 이거는 사실 폭락이거든요. 네. 표현할 만한 게 일제히 그랬다. 무슨 뭐 재료가 있었나요? 뉴스나? 뭐 에코프로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 이게 이제 좀 일부 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자체가 좀 안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새로운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늘 이슈는 지금까지 없었다. 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슈인 것 네. 같고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헤드라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보조금 잠깐 줄였다가 또 안 팔리니까 다시 늘린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지긴 할 건데 이 전기차가 일반 좀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사실 월등히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격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 주는 게 맞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 가격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도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볼 때는 결국 이제 각 제품 뭐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배터리 이제 공급하는 이제 소재들 가격도 다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대량 양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서 결국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 정도 사실 규모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 전기차 침투율이 10%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얼리 어답터라고 하지만 전기차가 새로 나왔는데 하면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사람들은 일찌감치 가격 관계없이 보조금 따져가지고 구매했을 거라는 거고 이제 실제로 지금 내연기관차를 타시는 분들이 서서히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각 제도 국가별 제도 입장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이외에는 못 만들게 자꾸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모빌리티 시장은 이제 내연기관은 계속 이제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전기차는 계속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시장 침투율, 이제 속도 이런 걸 고려해 봐야겠지만 지금 여전히 길게 봤을 때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대체로는 다 싸다는 거고요. 다만 일부 제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엔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매수는 하지 말자는 말씀드린 거니까 차라리 저는 지금처럼 계속 내려오고 있을 때 그냥 사면
가격 부담도 덜 하다는 거니까 지금 차라리 그냥 조금씩이라도 담아두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오늘 예상 체결가를 보면은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5% 정도 빠질 걸로 보이고 또 포스코 퓨처엠도 3.79% 추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좀 장 초반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예의주시해 봐야겠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길게 봤을 때는 어떨지는 몰라도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대기 매물 내지는 악성 매물이 좀 쌓인 거 아닙니까? 이제 2차 전지 최근 급등주들에는 뭐 그렇게도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다고 해서 뭐 모르겠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뭐 차익 실현 나와준다든지 커버한 그런 어떤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거나 좀 너무 좀 쏠리는 건 어쨌거나 안 좋아요. 네. 혹시 이 대표님 저기 그냥 높아시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보면은 진짜 그 2008년도 그렇고 뭐도 합니다만 진짜 이렇게 장 부러지는 거는 실컷 지나고 나서야 느껴지더라고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와중에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요즘 마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특별한 경계감이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떤 뭐 이러다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얘기들이 방송에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안전했는데 자꾸 이렇게 좀 이 정도면 바닥 잡을까요? 이 정도면 저가면서 들어갈까요?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런 차원인데 혹시 이 대표님 감은 어떠신가 해가지고. 저도 뭐 그 소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는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안 보인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장의 참여자, 주식 투자자로서 늘 느끼지만 더욱이 뭐 종목도 그렇지만 시장은 예측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예를 들어 오늘 뭐 오를 거면 예측을 했어요. 그래봤자 맞을 확률은 반반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르는 거 아니면 늘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이기 반반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 제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 기업이 사업적으로 전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의 가치가 이 기업이 이제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와 따져봤을 때 싸져 있는 거냐를 따져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하는데 투자 기간도 정해야겠죠. 예. 제가 전기차 투자를 지금 오늘 산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면 최소 3년은 봐야 된다는 거죠. 3년이라는 얘기는 지금 전기차가 10대 중에, 그러니까 전체 차량 판매가 10대 중에 한 대 팔리고 있는 꼴인데 대략 3대, 4대 정도 팔릴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올 때까지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최소 기간으로 보면 2026년, 7년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다는 얘기는 2026년, 2007년 그때 가봐서 실적이 기업들 나오고 있는지, 시장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성장률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따져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당장 오늘 샀는데 오늘 오를까 오늘 내릴까는 사실 판단 안 된다는 거죠. 네,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3개월 올해 더 빠질까요 오를까요 물어보면 늘 모른다라고 답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네. 우리가 그 기업들을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내가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본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좀 수급적으로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에서는 대규모 뭐 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들어오는 섹터는 좀 예의주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좀 시장 빠질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좀 종목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수급을 좀 봤는데 금요일 것 같은데요. 장중이긴 하지만 그 시장이 빠지고 개별 종목이 빠지는 가운데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큼 계속 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잡히는 날에도 좀 다른 종목들 많이 빠졌다 보면은 역시나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확실히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을 보니까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는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일단은 업황에 대한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사는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결국 이 사이클 산업이니까 언젠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그런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일부 들어온 쪽이 보니까 뭐 대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이버 이런 쪽 들어오는데 나름 이제 3분기 실적이 다른 섹터 종목들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추정치를 보니까. 그래서 분기 단위로 지금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 지나면 바로 이제 실적 분위기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예. 그런 점들 때문에 매수가 일부 좀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개장까지 10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동시호가 분위기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6% 추가 하락하면서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486포인트, 코스닥도 0.7%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833포인트의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8거래를 하락 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29% 선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69,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는 추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6% 하락해서 현재 예상 체결가는 47만 원, SK하이닉스가 2%가량 빠지면서 11만 4,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29% 하락하면서 호가는 69만 2천 원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0.7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53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가 약보합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LG화학이 1.8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50만 원 선 일탈하면서 49만 9,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7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1만 2천 원, 그리고 네이버도 0.24%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관련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일단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오늘도 추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34% 빠지면서 25만 8천 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3.41% 하락하면서 호가는 85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9%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 DX는 보합, LNF는 1.42%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가는 17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입니다. 어제 급장 급등했던 알테오젠이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흐름 좋았던 엔터주, JYP 엔터 0.2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1만 4천 원. 관련해서 SM 역시도 1.14%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호가 13만 3,5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HLB는 1.19%,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0.11%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호가 16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뭐 지금 저 정도만 해서 끝나도 뭐 다행일 것 같습니다. 미국 장도 어떻게 보면은 억지스럽게 만들어낸 이렇게 바닥 잡기 내지는 반등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개장 초 저기서 더 낙폭만 안 커졌으면 하는 그런 뭐 정도의 시장 흐름이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단기 자금 시장에 막 CD 금리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국내에도 갑자기 이렇게 돈들 다 어디 갔는지 좀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자금 시장, 채권 시장 쪽에서는 좀 들리고 있습니다. 뭐 흥다 쪽도 뭐 그런 얘기 아침에 다 모닝벨 같은 데서 다루고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해결은 안 되고 다 일단 덮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이 뭐 그렇게 또 연휴도 길게 앞두고 있는데 뭘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주식에 달라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안 밀려주면 고마운 그런 상황 같은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갈 곳 잃은 돈들이 그래도 좀 IPO 기업 공개 시장을 좀 쏠리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에 흥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대표님 이거랑 관련해서 로봇주 좀 모멘텀은 어떨까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이제 10월 5일인 것 같은데요. 네. 상장을 이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한다는 것들은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섹터의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네.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름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협동 로봇 쪽에서는 1위이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4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선 로보틱스도 매출에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교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단의 뉴로메카나 제우스 이런 기업들도 협동 로봇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봇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로봇주들 볼 때 올라오는 기업들을 봤는데 AMR 또는 뭐 GV 이렇게 해서 무인 운송 로봇이나 물류 배달 로봇 같은 예. 형태의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세분화되어 있는 로봇들에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기업들 탐방 다니면서 산업적인 이제 업계 동향도 많이 물어보는데 로봇 쪽에 많이 투자를 하려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들은 이제 인력난도 문제가 있고 자동화에 대한 그 나름의 어떤 의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산업을 이제 키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로봇 쪽은 전체적으로 어떤 개별 기업의 상장, 뭐 수급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단순히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감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저는 두산 그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어떤 주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일단 상장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도 가치가 벌어지니까 다시 쫓아가는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이제 움직임이 전 중요할 거로 보고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관 중심으로는 지금 뭐 확약 기간을 뭐 6개월까지 걸어둘 정도로 안 팔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해 보겠다는 지금 의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형 뭐 해외 운용사까지 들어올 정도로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이제 로봇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고 그 제가 어떤 기업인지 가서 여쭤보긴 했는데 기술적으로 혹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냐 물어봤는데 네. 기술적인 차이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고 그럼 앞으로의 경쟁력은 뭐가 될 것 같냐 제가 물어봤는데 결국 이제 영업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술들 제품들은 네. 다 이제 능력치가 있는데 누가 이제는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의 단가에 맞춰가지고 물량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벌써 24만 원대에서 지금 16만 원까지 조금 많이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니 이 대표님 혹시 그런 거는 없나요? 여의도 증권가에서의 리포트나 이런 분위기가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그러니 너무 멀리 끝까지 다 잡아 당긴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스토리 기반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기준은 로봇에도 들이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총 보자면은 지금 나중에 벌어들일 거 이거 아니면 지금 이 가격이 어지간한 로봇주들 뭐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조정을 받아도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제 기준이 좀 비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주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제조 기반이라고 하는 거죠. 제조 기반. 지금은 매출이 네. 보니까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뭐 추정치긴 하지만 연간 매출에 한 750억 이게 최대 매출이란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작년에 그 추정을 해봤을 때 올해 실적이 한 250억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 규모가 매출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적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기대치로 올라온 상황들이라 좀 비싸다 이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오늘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국내 증시 개장됐습니다. 모두 녹록치 않은 시장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기록을 했고 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앞서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주의 급락에 힘입어서 양시장 모두 좀 하락했었는데 과연 뉴욕 증시처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관망 심리가 이어질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 8% 이어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2차 전지들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양시장 지금 혼조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16% 하락하면서 2,491포인트,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0.48% 상승 출발했네요. 국내 지수 보시면 코스닥은 843.34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3%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69,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43% 보합으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21% 상승 반전했네요. 현재 거래가 47만 7,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3% 하락하면서 6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래도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1.3% 상승하면서 5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현대차가 0.83% 하락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19만 1,300원, LG화학 보합이고요. 삼성 SDI가 0.19%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52만 원, 네이버가 0.24% 상승하면서 2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네요. 에코프로비엠이 0.96% 상승하면서 이제 2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7% 강하게 올라오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가 89만 5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1% 상승하며 6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DX가 2% 강세로 5만 1,000원, LNF가 0.57% 상승하면서 17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알테오젠 전일 급등했던 영향으로 오늘은 2.47%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7만 9천 원. JYP엔터가 0.97% 하락하면서 11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0.68%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2만 9,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 올라갑니다. 현재 16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M은 1.21%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3만 3,6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종목을 좀 보면요.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애플페이 관련주라든지 국제 유가 관련해서 정유 관련주의 오름세가 크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 그래도 오늘은 좀 말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은 좀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199억 원 매수 우익, 개인 역시도 303억 원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501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보시면 코스닥 수급 상황 좀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65억 원 매도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9억 원, 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지금 운수 장비와 섬유 의복 섹터 그리고 전기가스업, 음식료업 강하고요. 반면에 철강 금속이 3.87% 빠지고 기계 역시도 1.51%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환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1,330원 중반대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오르는 모습이네요. 3원 30전 오르면서 1,339원 80전에 출발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좀 환율이 그래도 좀 오르고 있네요. 오늘 내일만 막으면 뭐 1,340원 내지 43원. 오늘 내일은 안 맞겠습니까? 계속 막아왔으니까. 그리고 뭐 명절 세고 와서 연휴 세고 와서 이제 바깥에서 정해준 방향 보고 또 그걸 잡아야겠죠. 우리도 금리 많이 오르네요. 네. 근데 지금 그나마 그거 한데 지금 이진무 대표님 뭐 여기서 뭐 길게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또 갑자기 또 사람 이름이 막 들려요. 장 끝나고 나서 시황이 네. 보면 무슨 뭐 정치 테마주 같은데 이거 뭐 우리
대부분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이거 뭐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만 이거 뭐 한번 건드려 볼 만합니까 이거? 저는 이제 늘 그쪽에 물어볼 때마다 예. 하지 마십시오라고 답을 드리는데 하지 마라. 아, 근데 이제 제 말을 모두 다 듣고 투자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네네. 주변에도 보시면은 네, 제 주변에도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이거 뭐 상황 이렇게 되는데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관련이 없잖아요. 예, 아무 관련 없죠. 없고 예. 예, 뭐 같은 학교, 같은 고향, 뭐 성씨만 같아도 뭐 같은 관련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쪽은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썩 안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좀 더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도 시장을 보니까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품절주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품절죠.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뭐 시장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양지사 이런 기업들이 네, 예, 예. 거의 대표적인 품절주로 항상 예. 불리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스펙 관련된 기업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스펙 관련?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무슨 스펙 몇 호 해서 이런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인수 목적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 스펙이라는 게 네네네. 나중에 뭔가를 갖다가 기업 인수나 IPO에 들어가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스펙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뭘 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스펙이니까 공모 자금 먼저 모여 있는 형태인 거고. 먼저 모이는 형태고.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이제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스펙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합병을 하는 형태로. 합병하는 형태로. 네, 일종의 과거에 좀 안 좋게 봤던 시각이 이게 우회 상장이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안 좋게 봤는데 최근에는 이 스펙 상장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증권사에서 이제 상품화를 좀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상장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름 스펙 상장 가진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상장돼 있는 기업과 합병 스펙이다 보니까 또 상장을 좀 빨리 해서 공모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돈이 급한 기업들이 있는데 예. 이런 기업들은 이제 스펙 상장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공모 자금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하는 기업들도 있고 스펙 상장으로 지금 사업이 잘 된 기업들 케이스도 꽤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도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사실 스펙 상장인데 아 그래요? 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잘 된 케이스인 거고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상장 합병이 안 돼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의 현상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시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랑 연결해서 오늘 가져온 기업 탐방 종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엑셈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IT 이제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대표 제품이 맥스 게이지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동사가 이제 그 각 회사별, 산업별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관리를 위한 솔루션 맥스 게이지를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시장 점유율 대략 한 55% 이상으로 1위 사업자라고 합니다. 주요 이제 고객이 공공기관이나 뭐 대기업, 금융기관 이런 쪽이고 해외에서도 지금 수출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29개국가 한 900개 고객사를 지금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동사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IT 장애 탐지라든지 뭐 대응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자, 고객들이 되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들이 들여야 될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들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수주 모멘텀이 일부 있습니다. 올해 한국가스공사 서울특별시 경찰청 이런 곳에 빅데이터 관련된 솔루션 사전 사업 1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구축을 완료했고요. 이 사전 사업이 있은 이후에 이제 본계약 수주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가장 빠르게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사업자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AI 관련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2차 수주권이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찰청으로부터 공공사업 수주가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보니까 지문이나 전과 기록 시스템 구축했던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 이제 본계약 이후에 이제 사전 계약 이후에 본계약권이 내년도 상반기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공장을 짓고 있는데 1공장 그 들어갈 때도 엑셈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공장에도 이제 DB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하는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엑셈이 이런 쪽에서 수주를 좀 따낼 수 있을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본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사전 구축했던 기업들이 좀 따낼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통상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엑셈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신제품인데 데이터 쉐이커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그 클라우드형 기반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들은 구축해주고 구축할 때 구축비를 한 번에 받는 형태의 매출 인식이었는데 요거는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받는 형태의 서비스인데 대체로 최근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런 쪽에 서비스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신제품 낸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매출은 없어요. 지금 출시한 지 3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고객들이 늘어나는지 매출이 늘어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을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보니까 이게 상장이 2014년 11월이니까 한 9년 됐네요. 이 상장 이후에. 네, 이게 맞습니다. 아까 대표님 스펙 통한 우회 상장이었다고 이 기업이 네, 그 당시에 스펙 상장을 했었죠. 스펙 상장이었다. 그렇다면 조금만 그 스펙 관련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이해를 한번 좀 돕기 위해서 그러면 스펙이라는 게 상장돼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우리 일반인들이 돈을 갖다가 이제 태우잖아요. 네네. 그것도 시세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스펙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주당 2,000원이 아마 기본 베이스인 한 걸로 주당 알고 있습니다. 2,000원인데. 예, 근데 이게 거래가 되면 가격 변동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가격이 변동해요? 뭐가 있어야 가격이라는 게 움직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사실은 이벤트는 없는데 가장 큰 이벤트는 어떤 특정 기업이 이제 상장되어 있던 이제 종목군과 합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합병에 의해서 이제 기대치에서 스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한 8,000원까지 갔던 게 어떤 특정 비상장 기업하고 이제 합병 상장을 하게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벤트 이슈는 없죠. 근데 거래는 되고 있으니까 특정 어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매도가 있게 되면 거래가 발생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품절주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거래가 별로 없는데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가격 변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펙이나 우리 저 장현재 앵커 요거 장현재 코인이라고 하나 만들고 지금부터 여기 땅 해서 준비 땅 해서 사자 팔자 해갖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지 않아요? 뭔데 이게? 스펙이 뭔데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그 스펙, 품절주,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이렇게 좀 변동이 심한 것들 대응을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어떤 말라고 말씀드리는 유튜브 썸네일을 보다가 스펙에서 이렇게 스펙을 통해서 뭐 상장하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모금이 아닙니다. 이 말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스펙은 스펙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개인들 돈인데 그게 뭔 소리예요? 일단 스펙이 일단은 네.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뭐 개인 자금일지 아니면 뭐 기관 자금일지는 뭐, 뭐 알 수 뭐. 없는 거고 또 고유 계정일 수는 없지만 예. 뭐 거기에 일부 스펙에 미리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상장되는 스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도 예를 들어 사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주라도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뭐 정치 테마주나 스펙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네, 예. 관을 아, 가지고 좀 신기해서 한번 투자관을 여쭤봤습니다. 가지시고 네.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지금 조금 시장 상황을 좀 보면요. 오늘 좀 원전 관련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에이프로바이엔 8.27%, 우리기술 4.45%, 대창솔루션이 1.44%.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관련해서 원전주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원전주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원전주는 계속 그냥 이벤트에 따른 주가 변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사실은 원전도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놓고 보면은 예. 특히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다시 뭐 짓는다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해외 쪽에서 좀 많이 좀 투자가 나면서 우리가 이 원전 관련 기술을 수출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 미국 쪽에 계속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또 악재가 됐다가 또 우리 쪽에 조금 유리해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호재가 됐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주권을 좀 따내야 되죠. 그래야 뭔가 거기서 가져올 만한 이익이 있는 거지. 기업들은
주가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을 내야 계속 존속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원전 쪽은 사실은 그닥 또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장기적 계획을 봤을 때 지금 원전을 또 안 쓰면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을 또 계속 써야 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거고 해외 쪽은 또 일부 원전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뭐 사우디 같은 중동 지역이라든지 또 원전을 많이 쓰는 프랑스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은 실제 원전 투자 계속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SMR 같은 소형 모듈러 원전 같은 거 이쪽은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믿고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쪽은 또 투자 가능하겠죠. 네. 그래요. 예. 연지 씨도 궁금한 거. 뭐 간단하게 이제 추석 연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추석 전에 국내 증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번 주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좀 한산할 것 같고요. 큰 변동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10월 달 넘어가면서 시장 분위기 또 바뀔 것 같은데 뭘 담아야 봐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호텔 신라 같은 이제 중국 소비주들 담아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도 하고 여러 패널분들 대화 나눠보지만 아주 공통적으로 나눈 종목이 호텔 신라예요. 호텔 신라. 네. 그러니까 면세점 관련돼서 지금 사연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방한 중국액이 지금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지금 쉬지만 중국도 쉬잖아요. 꽤 예. 길게. 이때 좀 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계속 이런 분위기가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에 2016년도 한 800만 명 넘겼는데 이거를 넘기는 시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호텔 신라만 하더라도 이익이 앞자리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2천억, 3천억, 4천억. 그러니까 호텔 신라 같은 중국 소비주들을 지금은 좀 담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이렇게 카지노 관련주, 여행 관련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이 장만 좀 강하면은 저 아주 딱 뜨기 좋은 시점인데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힘을 잃어놓으니까 저쪽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밀리네요. 예. 그래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